안녕하세요. 무릎 수술 후 자식들과 며느리, 친정엄마까지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전세금 압박 속에서 69세 주방보조 출신 김영숙이 요양원 대신 자가관리형 노후를 택하고 자신의 재산을 지켜냄으로써 가족과의 영구적인 단절을 감수하고 존엄성을 쟁취하는 이야기입니다. 김영숙은 30년간 음식점 주방보조로 일하며 고된 세월을 보냈고 그 결과 심한 퇴행성 관절염으로 양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게 되었다. 퇴원 후 그녀는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기에 결국 큰아들 승원과 며느리 지숙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처음 며칠의 친절함은 곧 지숙의 굳은 표정과 승원의 잦은 야근 핑계로 대체되었다. 영숙은 그 집에서 자신이 점차 짐이 되고 있음을 느꼈다. 어느 날 화장실에 가려 방을 나선 영숙은 부엌에서 들려오는 지숙의 전화. 통화를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지숙은 자신의 엄마에게 어머님 오시고 난 뒤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 요양원 알아보고 있어. 300만 원이면 좋은 데 들어갈 수 있대라고 말하고 있었다. 영숙은 자신이 평생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에게 해줬던 조언, 절대 자식에게 경제권을 넘기지 말 것을 실천하지 못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식들에게 모든 걸 내어주고 나서 버림받은 노인들의 서러움이 이제 자신의 현실이 된 것을 직감했다. 김 선생, 나 같은 꼴 절대 당하지 말라고 말하던 그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영숙은 더 이상 자식 눈치 보며 서럽게 살지 않겠다고, 요양원에서 쓸쓸히 여생을 보내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영숙은 재활 후 작은 딸 지영의 집에도 잠시 머물렀으나 지영마저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듣고 결국 8주 만에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집은 눈치 볼 필요 없는 자신의 공간이었지만 무릎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생활하기에는 위험했다. 혼자 생활할 방법을 찾던 영숙은 현실적인 문제를 직시했다. 24시간 간병인을 고용하자니 월 450만 원이 넘게 들어 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요양원 비용 월 300만 원도 마찬가지였다. 영숙은 LH 복지주택 대신 전세금을 활용하여 안전망을 구축하는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현재의 전세 아파트를 정리하고 보증금 3천만 원 정도만 들어가는 작고 안전한 월세방으로 급격히 다운사이징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전세금의 대부분을 유동화하여 향후 20년간의 의료비와 생활비로 확보해야 했다. 또한 그녀는 방문 요양 서비스를 활용하기로 했다.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면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저렴하게 받을 수 있었고 이는 요양원이나 24시간 전일 간병인보다 훨씬 자유롭고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노후는 자신이 책임질 것이며 자식 도움 없이 내 힘으로 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영숙이 승원과 지영에게 전세 계약 해지 및 다운사이징 계획을 알렸을 때 자식들은 노골적으로 전세금 문제에 집중했다. 승원은 손녀의 대학 등록금과 자신의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그때 며느리 지숙의 친정엄마 장여사가 방문했다. 장여사는 지숙에게 시어머니의 재산을 놓치지 말라고 강력하게 압박했다. 지숙아, 너도 내 미래를 생각해야지. 나처럼 되지 않으려면. 믿었던 아들에게 배신당한 기분은 내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 자식은 있어도 찾아와 보지도 않고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아. 장여사는 딸에게 시어머니의 재산이 곧 지숙 자신을 지키는 힘이라고 주입했다. 지숙은 시어머니에게 간청했다. 어머니, 저희도 지금 당장 자금이 필요해서요. 승원 오빠 사업도 그렇고. 어머니가 작고 안전한 월세 집으로 가시면 남는 돈은 저희가 활용하면. 지숙의 속에는 친정엄마의 어려운 생활을 돕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다. 영숙은 두 모녀의 압박에도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내 돈은 내 돈이야. 내가 너희를 키우느라 내 노후는 한 번도 제대로 준비 못했어. 너희한테 손 벌리기 싫고 나중에 의료비나 생활비 필요할 때 쓸 거야. 내가 죽기라도 할 것 같니?
아직 건강하게 20년은 더 살 거야. 그녀는 30년간 목격한 비극을 상기시켰다. 엄마가 30년간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 만나면서 뭘 느꼈는지 알아? 자식들이 부모님을 보내놓고 점점 발길이 끊어지는 현실을. 승원은 아내와 장모 앞에서 결국 고개를 숙였고 영숙의 독립의지에 더 이상 재산을 요구하지 못했다. 알겠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전세금은 어머니가 관리하세요. 영숙은 전세금을 한 푼도 내어주지 않고 작은 월세 아파트로 이사를 강행했다. 그녀는 전세 계약 해지 후 입금된 거액의 전세금을 자신의 통장으로 안전하게 보관했다. 자식들은 전세금에 대한 문자만 보낼 뿐 그녀를 찾아오지 않았다. 영숙은 자신이 자식들에게 돈만 주는 ATM 기계 같은 존재였음을 냉정하게 확인했다. 승원은 어머니의 자금이 없었기에 사업에 실패했고 6개월 후 생활고 속에서 어머니에게 연락했다. 어머니 미안해요. 제가 그때 너무 이기적이어서. 영숙은 단호하게 응답했다. 나는 내 노후를 지키기 위해 이 모든 걸 감수했다. 너희가 나를 짐으로 여겼던 순간 우리의 인연은 끝났다.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질 것이며 너희에게 더 이상 기댈 일은 없다. 그녀는 자식들에게 모든 걸 내어주고 버려졌던 노인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스스로 경제적 독립을 선택했고 이는 가족과의 영구적인 단절을 의미했다. 영숙은 보증금 3천만 원짜리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하여 남은 전세금을 미래의 의료비와 생활비로 충당할 자금 안전망을 확보했다. 그녀는 요양원이나 간병인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지팡이를 짚고도 충분히 걸을 수 있었고 정부 지원 요양보호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식사 준비, 청소, 건강 체크를 도와주었다. 좁지만 안전하고 독립적인 공간에서 영숙은 평화롭게 살았다. 그녀는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고 이웃들과 소소한 대화를 나누며 외로움을 이겨냈다. 그녀는 자신이 자유와 존엄성을 지켰다는 사실에 만족했다. 자식은 있어도 찾아와 보지도 않고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아라는 말이 현실이 되었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영숙은 자신의 마지막 노후를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준비를 마쳤다.